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, 저는 동방대학원에서 물상명리학을 강의하는 김대영 교수입니다. 지난번에 천간합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, 천간합의 원리가 어떻게 변화한 과정도 설명을 드렸었고, 또 항시 묶여있을 때와 풀어있을 때 관계,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이제 드렸었습니다. 이제 우리들이 각기 합으로 묶였을 때와 을격합으로 묶였을 때와 그 삶의 과정,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간목과 을목, 기토의 관계는 이 간목이란 나무는 우리 물상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. 간목은 큰 나무로 표현할 수 있고, 을목은 작은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큰 간목의 나무가 살아야 할 땅은 무슨 땅이어야 되느냐? 간목이 살아야 할 땅은 무토의 땅이 적합하고 좋죠.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. 각기 합으로 사는 남자도 있을 거고, 또 무토와 간목에 심어 사는 남자도 있고, 각기 합으로 사는 남자도 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, 각기 합으로 묶여 있을 때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? 자, 이런 것을 구별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이 기토는 작은 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. 작은 땅. 근데 각기 합이라는 것은 이 작은 땅에 큰 나무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큰 나무가 작은 땅에 산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로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.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기토일주 일간의 여자가, 여기에가 여자라고 가정하면, 이거는 뭐예요? 남자가 되겠죠. 자, 간목은 남자가 돼요. 그러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, 소위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는가도 생각을 해보자, 그 말이에요. 자, 기토에서 간목이 살라고 보니까 작은 땅에서 처음에는 잘 살겠지.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소위 깜짝사랑이죠. 금방 변화해서 금방 좋아하는 관계. 요즘 말로 뭘까요? 금사빠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. 좋아했다.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작은 땅에서 큰 나무가 살기에 불편했다. 이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럼 다 이 관계에서 나중에 큰 나무 살다 보면 다 못 살 거 아니냐?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?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러면 간목이 변해줘야 된다. 제가 이제 우리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, 양관이 은간으로 변하는 법칙을 우리는 남천물상론에서 개발한 게,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나중에 상생으로 돼 있던 것도 상극이 구별됐었고,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간목이 변해주지 않으면 기토하고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. 그럼 변해줘야 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변해주지 않고 못 산다. 요즘에 가정생활 봐보세요. 모든 가정이 이 남자 주장으로 사는 과정이 없죠. 거의 여자 말 잘 듣고 살아야 돼요. 그래야 늙어서 밥이나 한번 얻어먹고 살지. 자, 그러면 을목으로 변한다, 을목으로. 작은 나무로 각기 합을 해서 양간이 은간으로 변한 사실을 을목으로 변해야 기토하고 살 수 있다. 근데 간목이 변해집니까? 아니잖아요. 그냥 살고 있다. 사주 원국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. 안 변해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어떻게 하면 간목하고 기토도 잘 살 수 있는가?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. 적당한 땅에 적당한 나무가 살아야 좋은데 큰 나무가 살다 보니까 이제 안 맞았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기토일간이 재물이 뭐예요? 토국수 물이다 그 말이죠. 물. 이 물이에요. 자, 수가 물인데 이게 기토일간의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. 자, 물이다. 그런데 이 물이 수생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. 그러면 이 간목은 빨리 성장하겠죠. 좀 더 빨리 성장해. 빨리 성장한 얘기는 나무가 빨리 큰다는 얘기예요. 그럼 빨리 크다 보면 저 기토는 빨리 무너지게 돼 있다. 가정이 빨리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간목이 을목 성향으로 살아가줘야만이 살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.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. 을목으로 변해야 된다.
그 얘기는 간목이 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. 더 이상 생존하지, 그 큰 성장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 멈추어서 줘야만이 이 기토와 간목이 한 가정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간목한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하지 않죠. 그러면 기토 일간의 여자는 뭐냐면 물이 자기의 돈이에요. 돈을 남자한테 주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하지 않겠죠. 자, 한 가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요? 기토 일간의 여자분이 남자가 돈을 벌어. 그럼 보호하는 누가 해요? 요즘 다 여자들이 하죠. 남자한테 돈을 많이 줘요. 많이 주다 보면 기토는 빨리, 간목은 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. 빨리 성장하면 기토는 빨리 무너진다는 거.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각기합의 원리를 물상적인 해석의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이고, 이것을 가지고 소위 자연 법칙을, 인간의 법칙, 노자 사상에 출한 법칙을 응용해서 삶을 대비해서 나가는 게 우리 남천물상론입니다. 자, 기토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말이에요. 기토 땅에서. 기토 땅에서 을목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돈을 많이 안 주면 살 수 있다 하는 결론이지만, 그래도 삶이 그건 아니잖아요. 삶이 크게 살아야 되고 간목을 살 수 있는 걸 변해줘야 된다. 반드시 우리는 변하는 법칙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이제 간목과의 관계를 보면, 만약에 그러면 이 간목이 못 살고 떠나면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. 큰 나무는 큰 땅에 살기를 좋아하죠. 그랬다고 봤을 때 여기에 간목은 모토의 큰 땅으로 가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죠.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? 이혼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탈출을 해서 모토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것도 가정이 이혼이 되고 파기가 되겠죠. 이 원리를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우리가 기토와 간목의 관계는, 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. 그럼 만약에 사주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. 만약에 사주 구성이 기토, 갑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. 기토 일간에 쉽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합시다. 그러면 운에서 임수운이 올 거고 계수운이 올 거라 합니다.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? 기토 일간에 다 재물이죠. 다 돈이에요. 자, 이 돈을, 큰 물이 오면은 돈을 많이 주는 결과고, 작은 계수가 물을 준 것은 적게 주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그 가정은 빨리 무너져. 그럼 운에서 이 임수와 계수가 오는 운이 고전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? 대부분 보면 재운이 오니까 좋다, 돈을 많이 벌어, 이렇게 설명을 이론적으로 하죠.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. 우리는 이 임수나 계수이 재운이 올 때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저도 재운이어서 망해본 사람이 하나예요. 저도 부도를 크게 맞아보고 80년대 저도 큰 부도를 많이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하나예요. 저도 그때 큰 모토일간 제가 임수예요. 임수운이 왔는데 망했습니다. 망한 원인이 이런 현상이요, 다 쉽게 얘기해서. 그러면 임수운이 온다는 얘기는 아까 반복되지만 간목이 빨리 성장하면 가정은 빨리 깨지고, 계수의 물을 적게 주면은 돈을 적게 남자한테 주게 되면 가정은 지속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거예요. 이것이 우리 물상론의 근본적인 핵심이고, 천간의 합의 원리에 따라서 각기 합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자, 가장 이제 주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론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. 이론상의 가장 쉬운 방법. 기토일간은 절대 남자한테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, 거기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간목은 성장해서 어디로 간다? 무토의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얘기는 가정이 이혼이 되고 파괴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.
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신다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꼭 잊지 말아야 할 거고요. 이제 나중 지금 셋째 시간이 됐죠. 네 번째 가서는 이제 어떤 거. 자, 각기 합이 되면 을목으로 되냈죠? 을목이 되면 다시 뭘로 경금을 끌어온다는 얘기.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각기 합에서 을목이 되면 경금을 끌어온 데에서 다시 을경합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설명을 쭉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또 을경합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으니 좀 미숙한 점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